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 묵직하고 그러나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운동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제 옆을 그냥 빠르게 스쳐가더군요. 보니까 어, 오른손에다가 군모를 쥐고 예비군복을 착용한 예비군이 막 뛰어가는 거였습니다.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아주 키도 훤칠하죠. 뒷모습을 보고 너무 당당하게 보이고 너무 안도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 우리에게도 예비군이 있지. 요즘 그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서 우리 안보 문제가 상당히 또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이 뭐 한 40km 정도밖에 안 되죠, 북한에 하고 거리가. 뭐 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안보의 결함적인 요인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그걸 보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과연 우리 예비군들 요즘 상황은 어떤가 봤더니 예비군 병력이 세계 1위입니다. 잠깐 그 수치를 보니까 중국이 예비군이 51만이네. 물론 이제 중국은 현역이 218만 명 있어가지고 더합 27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역이 60만, 예비군이 310만. 그래서 우리는 예비군과 현역을 합하면 370만 명입니다. 중국보다 100만이 많죠. 6.25 때 인해 전술로 우리를 일사후퇴를 시켜가지고 휴전선을 만들었던 중공군들, 지금은 우리보다 병력이 370만 명 대 270만 명으로 100만 명이 적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또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에 일단은 러시아가 예비군이 200만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60만. 물론 이제 또 이런 나라들 현역들이 더 많죠. 여하튼 우리나라의 예비 병력이 310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예비 병력이 세계에서 1위라는 거 굉장히 자부심과 함께 안도감을 줍니다. 예비군은 1968년에 4월 1일에 창설이 됐네요. 그 전에 1968년 1.2 사태 김심조 사건이 있었죠. 그 전에도 막 여러 가지 그 도발을 했었지만은 북한이 실은 62년에 4대 군사 노선을 발표를 하고 66년에 자주 노선을 표방하며 1970년대에는 남조선을 적화 통일시키겠다고 그런 목표를 두고 전쟁 도발 행위를 아주 격화시키고 있었대.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예비군을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1968년 4월 1일 날 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창설 시에는 아마 16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구가 굉장히 많을 때는 350만 원까지 유지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58년인데 우리 58년 무술생들부터 출생 인원이 한 100만 99만 뭐 3천 몇 명이었으니까 100만 명. 1971년까지는 출생 인원이 100만 명 정도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한 30만 명으로 낮춰졌네요. 굉장히 좀 그 어려운 그 인구 문제가 지금 이제 발생이 됐는데, 여하튼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역의 한 60만, 좀 요즘 약간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비군이 310만 있다는 거 굉장히 안정감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 침공으로 지금 동원 예비군 병력이 36만인가 됐었죠. 네. 물론 이제 지금 미국에서 그 두 개의 항모 전단이 이스라엘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또
그쪽에서 전쟁이 좀 여러 나라로 이렇게 번지는 것을 좀 방어하고자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마스 이 세력들이 침공하면서 처음에 저질렀던 게 너무 잔혹하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겨서 이게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그 팔레스타인에 참 이유 없이 또 죽어가는 일반인들 보면 너무나 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일반인들의 인명살상은 최소한으로 하되 그 세력들은 다시는 앞으로 준동하지 못하도록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런 기회를 타서 주변에서 또 몇 개의 어떤 그 집단들이 뭐 이렇게 또 도발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계멸을 시켜서 군인들이야 국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건 또 맞지만은, 일부 국민들, 참 어린애들부터 부녀자들까지는 좀 너무나 안타깝고 참혹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걱정스럽죠. 전부 다 가족이 있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람은 빨리 이북이 자유민주주의로 전환이 되고, 참 이 지구상에서는 정말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공산 정권들이 중국에서나 러시아에서도 완전히 없어지고, 호혜평등한 그러한 국가들로서 서로 참 발전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부, 그런 정치 이념을 가진 집단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하는 사람들, 뭐 자신들의 어떤 권력 다툼, 이익 다툼, 이런 걸 좀 지양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유사시가 된다면은, 자, 우리 같이 지금 우리가 세는 나이로는 이제 66세가 됐는데, 우리 무술년생들이 58년,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총을 주면 충분하게 그거 뭐 싸울 수 있죠. 아까 뛰어가던 그 젊은 친구처럼 어디 뭐 진지를 급하게 이동한다든가 막 이런 일 못 하겠지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주위에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마음처럼 안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 현역들, 젊은 외부군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가능하다면은 이제 우리처럼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을 지냈던 사람들은 우리한테 총기를 준다면은 진짜 중요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침에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굳건하게, 가장 좋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북한의 같은 민족끼리 다시 싸우는 일이 없도록 북한의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돼서 우리가 어떤 나라의 경계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일단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고,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고구려, 발해, 부여 이런 나라들이 다스렸던 그 땅들, 지금 뭐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땅들까지 우리가 되찾아서 강력한, 그렇다고 그 강력한 힘으로 다른 나라를 이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 자랑스럽고 훌륭한 그런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이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만약에 정말로 바라지 않는 일이지만은 유사시가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 목숨을 잃은 것보다도 일정한 세월을 보냈던 우리 58년 우리들 세대들이 조국을 위해서 또 한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야죠. 오지 않아야지. 우리가 지난 여름에 봤습니다만은 진짜 어디 홍수 조금 나고 어디 교통사고 한번 난데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출근 시간대 지하철 고장으로 잠깐 멈춘다 해도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는데 정말로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그 애교, 그 다음에 안보 이런 차원에서 한미일 동맹 그리고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의 그 친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너무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최첨단 군사 장비들이 외국으로까지 수출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행기를 또 만들어내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자꾸 일부 사람들의 이익이나 권력 다툼으로 해서 균열시키려 하지 말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정치하는 사람들 명심하시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집단화시켜서 정말로 저는 그게 참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의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을 갖다가 흐트러뜨리고 주저앉히고 분열시키고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국민들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행정부라든가 입법부라든가 사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누리고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말고 국민들을 불행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을 지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